이단 JMS에서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이 교주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릉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교회 성도를 만나 긴박했던 당시 상황과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교회 사모들을 위로하는 축제인 2023 사모 리조이스가 오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찬양곡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가 미국 뉴욕 한인 성도들에게 찬양을 작곡하게 된 간증을 전했습니다. 굿TV가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호남 지역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단 JMS의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이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JMS 정명석 교주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성. JMS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이 18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은 정 교주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정조은 외 1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정조은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준유사강간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조은을 위시해서 정명석 주변에 이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명석의 그 범죄 행위를 계속 감싼다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거는 피해자들이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명석의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JMS 한 탈퇴자에 따르면 최근 JMS 소속 주님의 흰돌교회는 해당 교회를 맡아온 정조은 씨와 정 씨의 측근 등 총 3명이 이달 안으로 JMS 내부 가정국 소속 30가정과 함께 떠날 것을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이 정조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정명석 교주와 의논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정조은이 JMS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조은은 그동안 JMS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말렸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사람들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은폐하고 가리며 혹은 이것에 대해 알았어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MS 활동을 추적해온 김도영 단국대 교수도 정조은을 정명석 교주와 동일한 범죄자로 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모의 여신도들이 포섭이 되면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대전교도소에서 면회를 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조은입니다. 정조은은 조력자가 아니고 정명석과 공범이다.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정명석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JMS 측은 범죄 은폐 시도와 관련해 조직적 은폐는 있을 수 없다면서 고소인 측과 합의 혹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자발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MS 성범죄 피해자들은 JMS 측에서 끊임없이 회유를 통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JMS 쪽에 이제 연락을 받고 경찰 가가지고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해라 이제 이런 식의 회유를 받고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정명석 만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경찰 가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사람들도 있어요. JMS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정조은이 정교주의 범행을 도운 정황과 JMS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한 정황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질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유례 없는 강풍과 함께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던 펜션이 불에 타 하루아침에 살 길이 막막해진 교회 성도를 비롯해 임시숙소가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등을 만나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강풍을 동반한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비롯해 상업시설 건물들을 덮쳤습니다. 한동 감리교에 출석하는 한 청년의 집은 형체조차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화재 당시에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과 지붕이 파손된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은 성도부터 화재로 인해 집 전체가 전소되거나 파손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7개 교회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성도는 38가정이었습니다. 경포 해안의 한 펜션. 불에 타 건물 뼈대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펜션을 운영했던 이강열 집사를 만나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멀리서나마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는 상태였는데 주변이 완전히 불꽃이 이제 튀어가지고 집에 이제 그때부터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현장에 함께 나온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심을터 회장은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 성도들이 많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이 강릉 지역에서 처음 겪어보는 어마어마한 강풍이어서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소가 돼서 하나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냥 맨몸으로 옷 하나 입고 뛰쳐나온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따뜻한 온정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이 대피해 생활하고 있는 임시숙소 강릉 아레나 대피소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거주할 집이었습니다. 빨리 난 집수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빨리 어디 방배정이라도 받아갖고 어디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 같은 반파 정도 된 사람들은 거기서 빠지더라고요. 어디로 추웠는데 이 나이 70이 넘은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나가서 자라는 얘기예요.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곳 강릉 아레나 대피소에서는 현재 약 300여 명의 이재민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피소에서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교회의 사모는 목회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하지만 교회를 부양하고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처우나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모의 마음은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사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입구에 환영 인파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이들은 목회자의 사모들로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2013 사모 리조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사모 리조이스의 올해 주제는 당신에게도 봄입니다. 준비위는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와 목회자를 돌봐온 500여 명의 사모들이 따뜻한 봄과 같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린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뚫고 나왔죠. 가을의 문턱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겨울의 끝자락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따뜻한 봄을 선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주제에 맞춰 행사장을 꽃으로 장식하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가수 선예와 배우 정원영, 웨레스 오카리나 앙상블의 공연이 진행됐고 김창옥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은 참석자들이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힐링하시고 또 다시 사역장에 가셔서 다시 성도들한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주최 측의 배려를 받은 사모들은 앞으로의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지친 우리 사모님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고요. 다시 도전을 받아서 다시 회복돼서 더 힘을 내서 사모의 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댄스 테라피, 줌바 댄스, 건강관리 등 7가지 선택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의 기도회를 통해 이들의 신앙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양곡 은혜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가 미주 순회 찬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한인 성도들을 만나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요.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 초청 음악 예배가 15일 오후 5시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 간증 집회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회가 주최하고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뉴욕장로연합회가 후원한 손경민 목사 초청 음악 예배는 튀르키예 재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 목사와 김정희 사모 그리고 이기영 전도사가 미주 한인들에게 찬양과 함께 메시지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손경민 목사는 한인 성도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주 한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함께 찬양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단비 같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은혜라는 곡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나의 삶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싶었어요. 기록하다 보니까 2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 제가 받은 은혜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어진 간증과 찬양에서 첫 찬양곡 감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다며 감사를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양곡 은혜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손 목사는 간증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는다며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손 목사의 이번 미주 투어 찬양 집회는 지난달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에서 드려진 헌금은 튀르키예 재난 지원과 과테말라 선교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국내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4일 호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정읍 소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사멸 담임 목사는 상영회 전 성도들에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못 믿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성도들까지 이날 영화를 관람한 100여 명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김미연 집사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 위치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서 세퍼토라 특별기획전 및 서각 전시회가 17일 개최됐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전래 사업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세퍼토라와 덕산 모계수런 서각 동호회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세퍼토라는 두루마리에 작성된 모세 오경으로 기념관에 비치된 토라는 약 1100년 전 예멘에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던 일라나 집안의 토라입니다. 김기용 서천군수는 이날 특별하고 가치 있는 세퍼토라 전시회를 통해 이곳이 거룩함의 산실이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퍼토라 특별전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회째로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7일 숨진 채 발견된 31살 피해자는 거주하던 아파트가 지난해 통째로 임의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던 피해 보상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8일 출범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어떤 대책보다도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선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 현대차와 기아차종을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 어떤 기준으로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던 데다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틈새가 남아있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숫자도 줄어 경쟁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쉐보레,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생산 차종 16개입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한국 연평균 기온 상승폭은 1.6도로 세계 평균보다 컸습니다. 표층수온은 2017년까지 50년간 1.23도 올라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2.6배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한파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21년 10년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이 3조 7천억 원이며 복구 비용은 손실의 2배에서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제출 권고에 따라 작성됐으며 19일 기후위기 적응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사 인력이 부족해 중단됐던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공사가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공사를 가로막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엔 공사 인부들과 주민들 간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이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건축주 측에 따르면 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측은 전날 업소용 냉장고를 사원 예장지 옆에 두려 돼지머리 3개를 놔두는 등 공사 반대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 17일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 및 감청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건을 평가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직접 접촉해 안심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변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대통령 지시로 유출에 따른 피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망자가 200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15일 시작된 수단 정부와 중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무력 충돌로 최소 185명이 사망, 부상자 1,80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장기 집권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수단 군부 지도자가 신속지원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생긴 갈등이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양측의 화해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좀비 마약 펜타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학교에서 정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펜타닐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학생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하면 망가진다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차례에서 3차례 각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전국 6만 2천여 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1,15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미국 시카고 일원의 기온이 현지 시간 17일 영하로 떨어지고 때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13일 기온이 28.5도까지 오르며 같은 날 기준 136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 나흘 만입니다.
시카고 위스콘신주 노스필드에는 56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내내 20도대의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었던 봄꽃들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기상청은 시카고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는 19일 23도까지 오르겠지만 21일부터 다시 떨어져 23일엔 최저 기온 0도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껑충 뛰면서 초여름 수준의 반짝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9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회의장 앞 시위에 나선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산을 선언한 건데요. 노동계와 기업, 정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최저임금 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이해와 배려가 있는 회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